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구해 갖고 왔던 1080 V13을 오늘은 리뷰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에서부터 신었으니까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15km씩 10번 해서 150km 걸었습니다. 딱 7번만 신으려다가 제가 생각해보니까 인빈서블 런하고 젤린버스 25도 다 제가 10번씩 신어보고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좀 신어보고 리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약간 좀 뜸을 들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상시에 뉴발란스 신발이 잘 맞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신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운이 좋게 일본에서 디발볼로 구해서 가지고 와서 잘 신었고요. 역시나 지금 국내에 팔고 있는 투이 사이즈라면 저랑은 좀 안 맞았을 것 같긴 합니다. 디발볼로 구해서 정말 잘 신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특징을 딱 결정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신어본 쿠션화 중에서 가장 부드럽습니다. 스케쳐스 하이퍼버스트보다 조금 더 풍성하고 부드러운 느낌,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하이퍼버스트랑 비슷한 느낌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막 이것저것 설명드리는 것보다 간략하게 각 부위별로 150km 걸은 상태가 어떤지 그걸 좀 설명드리고요. 왜냐면 딱히 크게 지적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드리고, 가장 부드러운 쿠션 지금 랭킹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젤린버스 25하고 인빈서블 런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원부터 살펴봐 드리면 길이는 260이고요. 제 정 사이즈로 구매했고 발볼이 D입니다. 네, 디발볼로 구매를 했고요. 일본에서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D를 구하기 쉽지 않았어서 제가 하라주쿠까지 가서 구했던 신발이었죠. 그러면 아웃솔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아웃솔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구성이 좀 안 좋습니다. 벌써 여기가 무늬가 사라지고 있기는 해요. 지금 보시기에는 좀 정신없게 되어 있는데 아웃솔은 지금 여기가 한 덩어리고요.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렇게 4개의 파츠로 구성되어 있는 아웃솔 구성입니다. 워킹만 했는데도 이 미드솔 부분들이 많이 닳기도 해서 러닝 하시면 조금 더 사용감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느낌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리뷰했던 신발인데 일본에서 제가 에어줌 TR1을 9일 동안 연속으로 신었잖아요. 정말 단단한 쿠션이라서 오래 걷기 좋았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열심히 신었었는데, 제가 11차부터 굉장히 무른 1080을 신으니까 처음에는 한 이틀 동안은 발이 이렇게 밀려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요거는 이 신발의 문제가 아니고요. 9일 동안이나 굉장히 단단한 신발을 신다 보니까 굉장히 무른 쿠션을 갑자기 바꿔서 신었더니 약간 탈이 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일차부터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굉장히 편한 느낌이었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얼마나 부드러운 쿠션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발은 조금 다르게 느낌이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장시간 걸어도 의외로 쿠션의 지구력도 되게 좋고요. 많이 찌그러져서 쿠션이 안 느껴진다던가 그러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은 쿠션을 가지고 있었고요. 소재는 찾아보니까 이게 메쉬 소재라는데 질감으로는 니트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통기성이 나쁘진 않지만 약간은 좀 따뜻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신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름에도 크게 덥지 않은 신발일 것 같기는 하고요. 저는 걷기 운동만 하기 때문에 힐드롭을 크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힐드롭이 6mm예요. 걷기 운동에도 꽤 적당한 느낌의 힐드롭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힐컵은 약간 좀 단단한 보형물이 안에 들어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풍성한 충전재들이 들어있어서 발은 꽤 편안했습니다. 충전재 부분, 이 발목 테두리 부분에 충전재는 젤린버스가 훨씬 풍성하긴 했습니다. 딱 적당한 수준의 쿠션과 패드들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리플렉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리플렉트가 어딨나 찾아봤더니 신발끈 안쪽에 여기 은색 보이시죠? 이 부분이 재기반사 리플렉트가 들어있습니다. 그건 좀 특이했고요. 신발끈도 이렇게 얇은 끈이 쓰였습니다. 질감상으로는 젤린버스랑 동일한 신발끈이 쓰였고요. 제가 150km씩 걸었더니 이제 신발끈을 많이 묶다 보니까 이제 설포의 풍성한 쿠션이 조금 눌려서 이렇게 자국이 남기는 했습니다. 설포는 이렇게 세미거시통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이고요. 인솔은 연두색 인솔이 들어있고 오솔라이트 재질의 인솔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오솔라이트라고 적혀져 있고요. 제가 디발볼로 구매해서 발에 어디 불편한 부분도 없었고요.
적당한 신축성도 있어서 네, 충분한 신축성이 있었기 때문에 발은 어디 불편한 부분이 없었는데, 제가 잠깐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 나는데 발 안쪽 측면 공간에 약간의 여유가 좀 있습니다. 요거는 개인차에 따라서 적당한 핏감이 올라올 수도 있는 거라서 뭐 크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쿠셔너의 거의 이제 끝에까지 온 것 같다, 뭐 그런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우면 관절에 무리가 갈 것 같은 느낌? 네, 그 정도의 느낌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가장 최적으로 부드럽고 오래가는 지구력을 가진 그런 신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게 잘 신었기 때문에 크게 지적할 것은 없고요. 대신 이제 이걸 순위표에 반영을 하려고 보니까 앞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었던 신발들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쿠셔너 3개를 놓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인빈서블 런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 녀석이 1등이죠. 그 다음은 젤린버스 25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실제 리뷰에서는 좀 많이 혹평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신으면 신을수록 젤린버스 25가 굉장히 좋은 쿠셔너라는 건 잘 알게 됐습니다. 좋은 신발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1080입니다. 그래서 요 3개를 가지고 저도 좀 탐탁치 않습니다만 1, 2, 3등을 좀 정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1, 2, 3등을 정하려면 기준이 좀 필요하잖아요. 제가 항상 신발 리뷰 더보기란에 보시면 9가지 기준으로 평가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모든 신발 리뷰에 다 들어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기준으로 요 3개의 신발이, 요게 1, 2, 3등이라고 그러면 각 분야마다 3점, 2점, 1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신발을 하나 뽑아서 1등으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무게는 인빈서블 런이 제일 가볍습니다. 요건 248g이 나가고요. 젤린버스 25가 272g이 나갑니다. 살짝 무거운 편이긴 하죠. 뉴발란스 1080이 250g이 나갑니다. 260 기준 디발보일 때 얘기해요. 1등은 인빈서블 런이 되겠습니다. 요게 2등, 3등이 되겠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을 좀 따져보면 네, 1등은 1080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컬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너무 쿠션이 비대하지도 않아 보여서 상대적으로 이게 일상용으로 활용하기 되게 좋은 느낌이더라고요. 일상생활에 좀 밀착되어 있는 그런 느낌의 신발입니다. 컬러도 되게 제가 잘 사기도 했고요. 젤린버스 25도 약간 남성적인 매력이 좀 있습니다. 컬러도 때도 안 타고 괜찮은 편이었고요. 인빈서블 런은 이 미드솔에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때 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염에 좀 취약한 미드솔을 가지고 있어서 네, 요거를 꼴찌로 놨습니다. 다음은 착화감인데요. 착화감에선 저는 1등을 인빈서블 런을 줬습니다. 요거는 이제 플라이 니트인데 요건 신축성이 거의 없는 니트라서 일체감이 굉장히 높고요. 1080은 메쉬 소재인데 부드럽고 발을 잘 잡아주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서 1080한테 2등을 줬고요. 젤린버스 25는 요게 남성 사이즈고 그래서 2E 정도의 발볼이라서 저한테 살짝 넓습니다. 그래서 착화감은 요게 조금 떨어진다, 3등에 놨습니다. 요건 역시 개인차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발을 꽉 잡아주는 타입의 신발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빈서블 런이 착화감은 제일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요건 개인차의 영역인 것 같아요. 저도 발이 너무 피곤한 날에는 오히려 젤린버스가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통기성은 일단 1등은 젤린버스를 줬고요. 두 번째가 인빈서블 런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게 젤린버스 25였습니다. 왜냐면 젤린버스 25가 이게 여름에 신기 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더운 신발을 맞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오솔라이트 인솔이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상하게 이게 열감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통기성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겨울에 젤린버스 25를 좀 많이 신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 미끄러운 길에선 좀 힘든 신발이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맑은 겨울날 발을 좀 따뜻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 그리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찾으라면 저는 젤린버스를 꼽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망설여지게 되는 부분인데 쿠션감입니다. 쿠션감이 1등은 1080을 줬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젤린버스 25가 조금 더 탱탱거리는 느낌은 있습니다. 인빈서블 런에 관해서 이제 의견이 다 분분하시겠지만 살짝 좀 푹 꺼지는 느낌의 쿠션을 가지고 있죠. 장시간 걸을 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합니다만 얘는 약간 순두부 같은 느낌이고요. 젤린버스는 그냥 두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연두부 정도? 딱 그런 느낌이라서 뭐가 또 좋다 나쁘다 말하기 되게 어렵기는 한데 저한테는 1080이 꽤 마음에 드는 쿠션감이었습니다. 안정성에선 또 다시 얘기가 바뀌게 됩니다. 제가 아까 요거 처음에 신었을 때 발이 좀 이렇게 밀려나가는 느낌이 있어서 불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안 좋은 안정성의 느낌은 1080입니다. 굉장히 말랑말랑한 느낌이라서 처음 신으시고 발목이 좀 약하신 분들은 이 신발이 좀 거부 반응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이 제일 높은 건 인빈서블 런이었습니다. 러닝 하시는 분들은 이해 못 하실 텐데 제가 걷기 운동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 신발은 쿠션이 푹푹 꺼지는 대신에 빠르게 중립을 좀 찾아가주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이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느꼈고요. 젤린버스가 딱 2등이 되겠습니다. 유연성인데요. 제가 이거 유연성이 조금 더 첨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젤린버스 25는 조금 더 이 발구름에 특화돼서 나온 신발이에요. 그래서 신발 자체가 또 유연하기도 하지만 발구름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유연성은 젤린버스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1080이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푹신하고 가피도 유연해서 딱 좋은 느낌이었고요. 유연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발을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유연성은 인빈서블 런이 3등이 되겠습니다. 내구성이 제일 좋은 건 젤린버스가 맞는 것 같아요. 튼튼하게 잘 나왔고 소재 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웃솔의 내구성도 준수한 편이고요. 두 번째가 인빈서블 런인데 인빈서블 런이 이제 이 미드솔의 내구성이 좀 약한 편이긴 하죠. 주름이 빨리 잡히기도 하고 신발을 좀 험하게 신는 분들은 이 미드솔이 뜯겨나가기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는 내구성이 이게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제일 내구성이 안 좋은 건 1080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아웃솔의 마모가 생각보다 빨리 와서 조금 실망하기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들 수 있는데요. 뭐 가격은 그냥 단순하게 가격이라기보다 구매하기 쉽고 할인을 많이 하느냐 뭐 이런 좀 복합적인 것까지 좀 따져봤습니다. 제일 구하기 쉬운 건 아식스가 좀 구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179,000원이잖아요. 가격도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인빈서블을 줬습니다. 물론 가격이 209,000원으로 비싸기는 하지만 지금도 시리즈가 계속 나와서 구할 수 있는 신발이고 뭐 멤버스데이나 이런 걸 잘 찾아서 구매하시면 그거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굳이 1080을 가격에서 좀 낮게 평가하는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똑같이 179,000원짜리 신발인데 디발보를 구하기가 어렵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그 자체보다는 가격 편의성 그리고 할인이 거의 없다는 점 그런 걸 좀 감안했을 때 1080을 꼴등으로 줬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등수를 매겨봤고요. 변별력이 그래서 딱 정확하게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좀 신기도 했고 제 발에도 제일 잘 맞고 무난한 신발이 1080이 아닐까.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좀 더 사람마다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아서 이번에는 1등을 1080으로 놓고요. 젤린버스가 2등, 그 다음에 인빈서블 런이 3등으로 위치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신발하고 비교해도 거의 큰 문제가 없는 굉장히 좋은 신발이라는 생각은 들었고요. 국내에 이제 디발볼이 출시가 안 되니까 그것만 해결된다면 모두 좀 신어보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괜찮은 신발이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걷기 운동으로만 150km를 걸은 것이고 사실 러닝을 해보지 않아서 이 세 개의 신발을 같이 놓고 나란히 비교한다는 게 저 스스로도 약간은 어폐가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 요거는 어디까지나 걷는 사람 입장에서 정리해 본 거니까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셋 다 굉장히 좋은 신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언박싱도 안 하기도 했고요. 신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젤린버스 25를 신었고요. 왼쪽에는 1080을 신었습니다. 확실히 스택 하이트도 젤린버스가 조금 더 높은 느낌이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젤린버스 25는 힐드롭이 10mm고요. 1080은 힐드롭이 6mm입니다. 그래서 신어서 지금 딱 느낌이 확실히 스택 하이트의 차이가 좀 있고요. 둘 다 부드러운 쿠션은 맞는데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요. 젤린버스 25는 조금 더 탱탱하고 조금 더 공격적인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측면으로 보시면 조금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걷기 좋은 신발 맞고요. 일상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신발입니다. 상대적으로 젤린버스 25가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라
안정성이 또 남다르게 느껴지기는 하네요. 이렇게 한쪽씩 신어보니까 느낌의 차이가 좀 많이 느껴지긴 합니다. 걷기 운동과 일상 용도로만 활용하신다고 하면 저는 1080이 디자인도 예쁘고 더 괜찮은 신발일 것 같고요. 운동 위주로 활용하시는 신발이라고 하면 젤린버스가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발에 성별을 부여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느낌상 젤린버스 25는 되게 남성적이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뭔가 강력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1080은 약간 쿠션이나 가피 자체가 다 좀 여리여리해서 좀 여성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세 개 신발 중에 리핏이 어떤 걸 선호하는지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렸고요. 연말이 되면 올해 최고의 신발, 최악의 신발 이런 걸로 한번 리뷰를 다시 구성해봐도 재밌을 것 같네요. 둘 다 우위를 가리기 어렵다, 이 정도의 좋은 신발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